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도 제가 자신의 사주 팔자에서 이 시간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주의 조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조합일 때 아무래도 이제 출세할 그런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전에서 좋은 구조로 얘기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또는 이제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의 예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세력으로 본인의 사주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사주를 옆에다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인이 옥당에 있으면 높은 관직에 오른다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한마디로 재미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뭐냐면 이제 사주의 구조가 즉 이제 임계생, 여기 임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계생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에 태어난 연에 요게 임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띠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원숭이띠가 되는데 원숭이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숭이띠 위에 있는 요 글자 요게 바로 이제 임자가 되는데 요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묘시에 태어나면 즉 뭐냐면 이제 월 또는 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어떤 띠가 됐던지 간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묘시에 태어나면 좋은데 묘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렇게 계묘시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연에 요걸 이제 연천간이라고 하는데 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계묘시에 태어나면 그게 바로 귀인옥당이라고 해서 여기 귀인옥당이라고 해서 이제 묘시는 언제냐면 이제 새벽 5시 대략 한 아침 일찍이죠.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7시 29분까지가 바로 묘시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묘시만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면은 일단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그 연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요 시에 개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묘시에 이 토끼가 바로 임계 요 두 개의 이게 바로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돕는 인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인이 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초년, 청년, 중년, 말년에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만년에 이렇게 끝에 본인의 인생의 하반기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쪽을 인생의 상반기라고 하고 이쪽을 인생의 하반기라고 하면 인생의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사주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를 잠시 보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연월일시에 1에 이렇게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정화일간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1이 정축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축일주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아로하 씨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익숙해질 때가 됐죠, 우리 아로하 씨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과 월에 이렇게 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라는 글자가 이렇게 천간에 요거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요 위를 천간이라고 하고 요 밑을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에 이렇게 개라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오행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곧 수라고 하는데 수는 이 정이라는 글자가 화이기 때문에 바로 수는 이제 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임수 두 개는 바로 정관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정관이 되고 두 개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건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팔자가 여자라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일단 이 정관과 그다음에 편관이 이렇게 혼잡된 이런 것을 이제 관살혼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좀 이제 안 좋은 사주의 어떤 케이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지아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얘기했던 그런 사주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팔자는 여성분이 아니라 일단 남자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로 보면 이렇게 관이 천간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드러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에 대한 변동 변화가 일단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어쨌거나 이 팔자는 한마디로 이제 귀인옥당이 돼서
장원을 했던, 즉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고시에서 1등을 했던, 아니면 이제 무슨 사법고시를 본다던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한마디로 수석 합격한 그런 사주라고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관이 이렇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연월에 이렇게 관이 강하고, 잠깐 팔자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원숭이띠인데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인신이 이렇게 충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충이라고 합니다. 인과 신이 이렇게 충이 돼 있는데, 요 인이라는 글자는 이 사주팔자에서 역마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사회궁을 일단 보통 의미하기 때문에 월에 있는 요 천간, 요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관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관직이 하나 더 있으니까, 임이라고 하는 두 정관이 이렇게 강하게 사회궁에 드러나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런 팔자가 남들이 다 아는 조직에 가담해서 일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의 임수에 요거 이제 십윤성으로 이제 장생이 되는데 약하지 않은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축중의 개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고, 요 임이 이렇게 두 개가 뿌리를 두고 있고, 개수도 축중의 개수 이렇게 근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곳에 이렇게 근을 두고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신이 서로 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인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정화가 볼 때 요것은 그 임수 영역이 됩니다. 왜냐면 목생화하게 되니까. 우리 아로하 씨 잘 아시죠? 목생화로 나를 생하는 글자가 곧 인성 혹은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팔자가 이제 현대 사회로 보면 요게 곧 역마가 되고, 그다음에 인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천간 이렇게 수가 두 개 노출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팔자의 구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로 보자면 유학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구조가 아니겠느냐.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또 외국에 나가서 외국과 인연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관이 이렇게 두 개가 드러나 있는데 아무래도 역마가 있고 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무직보다는 좀 더 이제 역동적이고 국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부를 잘한다면 외교나 아니면 이제 해외와 인연한 그런 업무를 하면 굉장히 일단 좋을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요건 이제 임수는 관이 되고, 그다음에 요건 금이 되는데 아무래도 화극금 하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이렇게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요 재물은 바로 정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직에 가담해서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는, 급여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요 인이라는 글자도 여기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묘라는 글자도 이렇게 지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인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정임이 이렇게 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이 합을 하게 되면 얘와 얘도 이렇게 서로 교류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다가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게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토가 되는 것인데, 해자축 구간에 있는 수방에 있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생토하니까 요건 이제 식신 영역이 되는데, 이 조직에 관련돼서 식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직을 활용하면서 남들에게 나의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일단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인수가 이렇게 두 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요 개라는 글자는 편관이 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한 번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관 영역을 사용하다가 요게 계묘라고 하는 편관을 사용하는데, 요 묘라는 글자가 아무래도 인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제 한 뭐 인생의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교수 같은 것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런 팔자는 학문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구조인데, 지지에 요 이제 정화의 뿌리는 이제 임목에만 있고, 십윤성으로는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마땅하지 않고,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다가 추후에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임계생이 이 임이라는 그 글자를 연에 갖고 있는 사람이 묘시에 태어났는데 마침 그게 계묘시여서 그게 곧 귀인옥당이 돼서 장원에 임했던 사주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임생이면은 묘시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묘시가 아니더라도 월이나 일에 묘자가 있어도 천을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상당히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천을기인이 이제 월에 있는데 한번 본인의 천을기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사주를 보게 되면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개생이 한마디로 이제 그 소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개생이 끝에 개묘시를 봐서 이 두 개 개와 개의 천을기인인 묘시를 봐서 이것도 역시 귀인옥당이 돼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이건 이제 승상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그 정승급 거의 뭐 국무총리에 해당할 만큼의 높은 위치에 올랐던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팔자 같은 경우는 잠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임자 일주가 갑인월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자로 이렇게 서로 이제 본인이 요건 이제 임이라는 글자도 수가 되고 오행으로 자라는 글자도 수가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통분하고 있어서 요것은 이제 시운성으로는 이제 제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래서 흔한 말로 이제 신강한 팔자가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 천간에도 이렇게 개가 있고 여기도 이제 개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비견겁제가 또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본인은 임자로 이렇게 굉장히 왕성한데 요 이제 개축이 있고요. 요건 이제 개묘가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요 임이라는 글자가 세력으로 비유하면 좀 더 일단 강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요 이제 그 두 개의 개수를 좀 더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런데 월에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요건 이제 식신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 팔자가 실제로 천간에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일단 토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건 이제 수가 되는데 아무래도 토가 있어야만 토국수에서 그게 이제 강한 그 관성으로 쓸 수가 있어서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토가 이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승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개축이라고 하는 축토가 이렇게 일단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중의 기토를 본인의 일단 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 연에 있다 보니까 연에 이렇게 요건 이제 곧 국가 자리를 의미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 공직에 가담해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식신 영역이 되는데 요 축중의 기토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도 이 축중에 있는 기토인 관과 일단 그 쓰는 구조라고 일단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임수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인데 이건 이제 겁재가 되는 것인데 겁재도 잘 다루게 되면 굉장히 본인이 이제 능이 좋은 쪽으로 일단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겁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본인과는 일단 다른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겁재가 가장 안 좋은 역기능이 뭐냐면 일단 탈재 탈관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본인의 사람으로 잘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임수는 임자로서 굉장히 역량이 강한데 요건 이제 개는 이제 축의 관대가 되고 그런데 일단 뿌리가 임자보단 강하진 않죠. 특히나 요 개묘는 요건 이제 시분소는 이제 병지가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약간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개의 개수가 무토를 함래, 즉 뭐냐면 이제 천간의 무토를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 즉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인물의 천거로 인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인물의 한마디로 세력으로 인해서 요 임수가 무토라고 하는 편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주변에 있는 요 개수라고 하는 양 개수를 겁재를 잘 다루면 본인한테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단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주팔자에는 화의 인자는 인중의 병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일단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개수가 요건 이제 한마디로 이 개수는 오행으로 보면은 수가 되지만 이게 오운으로 보면 이건 개화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무토를 끌어와서 이게 이제 화로 즉 이제 그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또 이제 자기가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일단 될 수도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의 인물들을 잘 다루면 요 양 개수를 잘 다루면 명예를 끌어오고 그다음에 무토가 끌려오니까 무게가 합이 돼서 화라고 하는 기운을 만들어내는데 운만 좋다면 운이 좀 잘 온다면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일단 강한 재물로서도 일단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것보다 이 사주팔자에서는
개생이 한마디로 소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생이 계묘시에 태어나서 귀인 옥당이 돼서 승상까지 올랐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 다음 사주도 역시 개생이 한마디로 이제 계묘시에 태어나서 역시 이건 이제 부사라고 하는 직급을 얻었던 사주라고 합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 이제 정유일주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격, 즉 뭐냐면 이제 병과 정에 천을 기는 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병정이 이렇게 있는데 유를 이렇게 깔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간과 일간에 있는 이 두 개의 글자의 천을 기인을 본인이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과 시간에 있는 요 양개수의 천을 기인을 요 묘시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 뭐냐면 요걸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요걸 인생의 상반기라고 하고, 여기 이곳을 일단 인생의 하반기라고 한다면 인생의 하반기로 갈수록 요 네 글자의 천을 기인이 두 개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뭐냐면 이제 상당히 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좀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유는 이제 이 정화일간이 볼 때는 편제가 되는데 이렇게 유축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축 중에 개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편관이 되는 것이죠. 근데 편관의 시공간인 축과 본인의 시공간인 유가 이렇게 결합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병 밑에 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유가 있는데 이렇게 진유가 또 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축도 회합을 해서 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진유도 육합을 해서 금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가 볼 때는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부사의 사주였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로 보면은 이 병과 정이 서로 한마디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겠느냐 보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에 천을귀인도 이 정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본인의 시공간의 그 강한 어떤 그 귀인의 역할로 인해서 이 병화도 좀 도움을 받고 본인은 상당히 좀 재물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제가 볼 땐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이제 관이 되고, 그다음에 축중의 개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통근을 하고 있고, 이제 진중의 개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개수, 양 개수도 어느 정도 좀 힘을 갖고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깔고 있는 요 유라고 하는 재성은 이렇게 진유가 합을 하고 유축이 회합해서 상당한 좀 어느 정도 그 이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재관이다 어느 정도는 좀 갖춰진 사주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직급이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사주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얘기가 사주에 호랑이하고 그다음에 토끼하고 용을 모두 얻으면 훌륭한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호랑이를 나타내는 요 인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토끼를 나타내는 이 묘라는 글자, 그다음에 용을 나타내는 요 진이라는 글자, 요게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마디로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2층에 있는 이 천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지지에 호랑이, 토끼, 용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상당히 일단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상서라고 하는 직급을 얻었던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 요 임묘진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는 사주팔자의 지지에서 봄을 나타내는 그 한마디로 방국, 즉 뭐냐면 이제 봄을 나타낼 때 모여있는 요 세 글자가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사주의 구조가 추나 추동 중에 춘이라고 하는 봄이 굉장히 강한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천지화기라고 해서 사주에 임묘진이 연이어 있는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주로 좀 더 좋게 바라본다고 하니까 본인 사주팔자 이런 식으로 일단 붙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 묘, 진, 즉 뭐냐면 호랑이, 그다음에 토끼, 용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사주를 사실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상담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사주는 일단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경진일주인데 보시면 이제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강약의 구조로 보면 약간 신약한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인묘진이 이렇게 반국을 이루고 있고, 여기 시에도 또 일단 인이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런 팔자가 자칫하면 이제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요 이제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신도 묘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은 묘에 일단 시분손을 절지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거한다고 하는데, 좀 이제 한 줄을 같이 볼 때는 이제 시분송에서는 이런 것을 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묘에 거하고 있다고 일단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 즉 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자신이라고 한다면, 경신일주가 자신이라고 한다면 요 신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제 그 형제 부모, 그러니까 즉 형제가 되는 것이죠. 비겁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여전히 이게 묘라고 하는 절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신한테 기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제가 볼 때 보여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한 밑에 재성이 있는데 여기 이 병화가 이렇게 딱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재생반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신이 없다면 이제 이 병화가, 자 다시 한번 요 목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곧 병화를 이렇게 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 신이 없으면 이 병화가 이 경금의 편관이 되는 것이니까 곧 칠살이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극해서 이 경금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텐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일단 한마디로 이제 통관, 이게 바로 이제 통관 용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거니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신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병신이 한마디로 병신 합화 수가 되니까 이 경금한테 이 병화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이렇게 미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요 신한테 굉장히 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도 요 신이라는 글자가 병신 합화 수가 돼서 본인의 다시 합화 수가 되면은 본인의 진로를 열어주는 식신상관 영역이 다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좋은 글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토라고 하는 인수가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이건 이제 한마디로 살인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 요 경금만 되는 요 무토라고 하는 인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인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근데 다만 요 무토도 요 바로 인목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 강한 그 목기가 이제 무토를 극하게 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무토가 허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 진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무토가 이렇게 본기에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사주팔자가 경금이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토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요게 인묘진의 이 병화가 한마디로 이 칠살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토의 살인 상승에 대해서 본인을 돕고 있는데, 인이 이 무토를 극해서 이 무토가 허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진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좀 더 일단 안정화가 되지 않았냐 일단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신약 구조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묘하게 약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일단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천간이 이게 양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사주팔자에서 운이 이제 그 경금을 돕는 운으로 이렇게 이제 금운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본인이 이제 뿌리를 얻을 때 여기 이제 여기 이 사주팔자에 있는 많은 재물을 일단 좀 취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일단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팔자에 이렇게 인묘진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인묘진 이렇게 연이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석 입학한 장원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천지화기라고 한다. 요 팔자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정묘일주가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인묘진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니까 여기 또 양쪽에 이렇게 갑이 양쪽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수가 굉장히 그 태왕한 그런 구조여서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 그릇이 약하면은 이 인수를 일단 다 받아들이기가 일단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도 보시면 이제 무토일간이 이제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토 연간이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인묘진사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운이. 잠시만 제가 잠깐 요거를 제가 만세를 잠깐 보게 되면, 잠시만요. 요게 지금
요건 제가 만세력을 일단 그 써놓지 않았는데, 자, 요걸 보게 되면 어쨌거나 그 무인생이니까 이제 그 양남이 되는 것이니까 인묘진사오 이렇게 해서 사오미 구간으로 갈 때 요 정화가 굉장히 힘을 받을 때, 한마디로 이제 남방 화국으로 그 대운이 갈 때, 그때 요 이제 그 여기 주변에 많은 인수를 본인이 일단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딱 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딱 그 학자를 하면 딱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연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이건 상관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요거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적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을 남한테 설파하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딱 선생님 하면 딱 제가 볼 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팔자는 요 인수를 강한 인수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계에 가담해서 근무한다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그 구조에서는 인묘진이 모여 있어서 천지화기가 돼서 굉장히 훌륭한 관리가 됐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보면 그 다음 사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인묘진 이렇게 일단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에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그 돈을 그 모았던 거부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경진일주가 있고요. 이제 경진일주가 여기는 이제 을목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을목은 이제 정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경금은 플러스가 되고 을목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요 정제가 한마디로 묘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인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진중에 을목이 있고, 여기도 이제 진중에 을목이 있죠. 그래서 재가 굉장히 강하고 이 밑에도 다 재성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강하게 위치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 흔한 말로 이제 제다 신약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인이니까 한마디로 그 양남이 아니라 음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그 축이니까 인자, 요건 굉장히 운이 좋게 가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일단 그 사주팔자로 보자면 이 경금일간이 이 많은 재성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인축자해 그다음에 술유신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역행해서 이제 그 수방과 금방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목방에 있는데, 조금씩 가다 보면 이제 그 한마디로 중말년으로 가면 이 경금일간이 굉장히 강한 뿌리를 얻게 될 때, 제가 볼 때 이제 청년 시에 돈을 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나 말년으로 갈수록 본인이 이제 그릇을 얻으면서 여기 있는 이 재성들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일단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좀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인허가, 즉 이제 국가 관련된 사업, 여기 이제 을묘라고 하는 강한 재성이 연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간 기관과 협력해서 뭔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상당히 일단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운만 좋으면 뭐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자신의 사주팔자에 언제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주 구조가 이렇게 인묘진과 같은 구조가 될 때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그런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